안녕하십니까, 지난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달 전에 구입했던 아이패드 11인치 M4용 닐킨 키보드 케이스의 한 달 사용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한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음악을 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는 키보드를 분리하고 케이스에 장착한 상태에서 휴대를 하고 다니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의 시간에 키보드를 장착한 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필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본 펜을 가지고 강화 유리 위에 필기를 하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필기가 이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의 기본 메모장에 타이핑을 한 후에 회의가 끝나고 다시 정리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편집을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키보드를 분리하고 케이스만 장착한 채 거치대에 올려서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품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품의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대의 편의성입니다. 저 같은 경우 출퇴근 시에 아이패드를 손에 들고 다녔는데 이때 키보드는 분리를 해서 가방에 넣고 케이스만 장착한 채로 1시간 10분 정도의 지하철 출퇴근길에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메일을 확인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습니다. 사용 시에는 이렇게 세로 형태로 세워서 두 손으로 파지를 하고 사용을 했고, 가끔 타이핑을 해야 할 때는 키보드가 나왔을 때 양손 엄지를 이용해서 타이핑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용의 편의성입니다. 제가 이 키보드 케이스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키보드를 분리하고 케이스만 장착한 상태에서도 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키보드 케이스는 키보드를 분리할 경우 케이스 자체만으로는 거치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의 경우 이처럼 다양한 각도로 거치가 되어 사용할 때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너무 편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안전성입니다. 애플의 매직 키보드의 경우에는 장착한 상태에서 상하 좌우 테두리 보호가 안 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제품의 기스에 민감한 분들은 매직 키보드와 호환되는 케이스를 구매를 해서 그 케이스를 장착한 후에 다시 매직 키보드에 장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 제품은 케이스만 장착을 했을 때에도 제품의 상하 좌우를 모두 보호할 수 있고 키보드까지 장착을 하면 액정 부분까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제품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키보드의 성능입니다. 처음에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이 11인치 키보드가 작아서 오타가 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며칠 만에 적응이 되었고 오타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타건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능키도 있어서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웬만한 작업은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량 조절이라든지 백라이트 밝기 조절, 그리고 실제 아이패드 액정의 밝기 조절, 그리고 미디어의 플레이, 잠시 멈춤, 리와인드, 패스트 포워드, 이런 기능들이 모두 기능 키에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트랙패드의 활용도입니다. 키보드 타이핑도 괜찮았지만 트랙패드의 제스처 사용도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매직 키보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제스처 기능은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품의 완성도입니다. 저렴한 가격 대비 제품의 마감 처리도 상당히 깔끔했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재질도 양호해서 저렴이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뒷부분의 디자인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카메라를 보호하는 부분,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몇 가지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게입니다. 앞에서 장점 부분에서 휴대가 용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보드를 분리한 후에 휴대할 때는 그렇게 무겁다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키보드를 장착하면은 무게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키보드를 장착하고 두 손으로 동영상을 시청을 해봤는데 20분 이상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블루투스 연결 끊김 현상입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충전을 해야 되고 최초 사용 시에 블루투스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불편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면 일정 시간 키보드의 입력이나 화면에 터치가 없으면 연결이 끊깁니다. 자, 이럴 경우 엔터키를 쳐서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이 5초 정도 걸립니다. 성격이 조금 급하신 분들은 이 시간 동안 스트레스가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숙해져서 잘 참고 사용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트랙패드 클릭감입니다. 매직 키보드의 경우에는 맥북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경우 실제로 압력을 가해서 클릭을 하는 방식이라 손가락으로 직접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부위마다 압력이 좀 다릅니다. 특히 상단 가운데 부분은 힘을 제법 주어야 클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위치까지 드래그를 한 후에 실제 클릭은 하단의 좌 또는 우 부분을 클릭하는 요령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하지만 은근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키보드의 맨 하단에 케이스와 맞물릴 수 있도록 마그네틱으로 처리된 덮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 자력이 약해서 케이스를 꽉 잡아주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꽉 잡아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손을 놓으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물론 손으로 아랫부분을 이렇게 받쳐주면은 상관없지만 신경을 써서 잡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거꾸로 이 부분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잡을 때는 신경을 써서 잡아줘야 이게 이렇게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동기가 애플 매직 키보드 대비 저렴한 가격, 러기드 제품처럼 아주 튼튼해 보이는 외관, 그리고 케이스 단독으로 거치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사용하면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편했던 점은 중간중간에 블루투스 연결이 끊기는 부분, 그리고 이 자력이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가격을 생각하고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어느 정도 추천하고 싶은지 여쭤보신다면 저는 80% 정도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닐킨 키보드 케이스에 대한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